다음은 지수의 자리에 오는 수의 범위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A의 n제곱에서 A, 밑에 오는 A는 모든 실수가 오고 모든 실수, 그리고 지수에 오는 N은 자연수로부터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수의 범위를 벗어나서 지수의 자리에 0이 온다. 그리고 지수의 자리에 음의 정수가 온다. 지수의 자리에 유리수가 온다. A의 n분의 1제곱이라든가 A의 n분의 m제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수 자리에 루트 2 아니면 루트 3 마이너스 1과 같은 무리수가 온다. 지금 이제 지수에 오는 값들이죠. 지수에 오는 값들. 지수 자리에 오는 값들을 0, 마이너스 n, n분의 1, n분의 m, 루트 2나 루트 3 마이너스 1과 같이 제일 처음에 0에서 그 다음에 음의 정수, 그리고 n분의 1이나 n분의 1과 같은 유리수, 그리고 루트 2나 루트 3 마이너스 1과 같은 무리수. 자,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실수 전체가 지수에 올라올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확장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밑에 오는 값이 모든 실수였었거든요. 모든 실수. 근데 이 밑에 오는 값이 수의 범위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쓰면서 보셔야 됩니다. 먼저 A의 0제곱부터 접근을 해보면, A의 0제곱의 개념을 우리가 나눗셈에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m제곱 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고. A의 m제곱을 A의 m제곱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건 얘는 1이겠지. 그지? 우리가 지수법칙으로 놓고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요 1이라는 값이 A의 m에서 m을 빼서 A의 0제곱이 1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수에 오는 범위를 자연수로 제한했기 때문에 나눗셈을 앞에 지수가 크냐 뒤에 지수가 크냐 아니면 같으냐에 따라서 나눗셈을 나눴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 지수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에 나오는 값과 뒤에 나오는 값이 같은 상황, 다시 얘기하면 A의 0제곱의 형태가 되는 이 상황이 바로 1이 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죠. 0이라고 하는 지수를 갖는 경우에 이게 나눗셈의 의미로부터 이야기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0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0의 뭐 10제곱은 0이고 0의 뭐 이제 다른 어떤 제곱을 해도 다 0일 텐데 0의 0제곱만 1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0을 하나도 곱하지 않았더니 1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수 자리에 0을 갖다 놓는 상황에서는 밑에 오는 값을 제한하는 겁니다. 밑에 오는 값을 0이 되지 않게 하자. 그래서 A의 0제곱을 1이다 라고 정의할 때 단 밑에 오는 A는 0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포함을 시키게 되죠. 0이 아닌 모든 실수의 0제곱은 0입니다. 0이 아닌 모든 실수의 0제곱은 1입니다. 1. 0이 아니라 1이죠. 음수지수로 갑니다. 음수지수. 자, 얘를 정의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A의 n제곱과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곱해요. 곱셈의 의미상으로만 놓고 보면 지수끼리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 A의 0제곱이 될 거고, 결국에는 A의 n제곱과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곱했더니 A의 n제곱과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곱했더니 1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양변을 A의 n제곱으로 나누면 A의 마이너스 n제곱의 의미는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A의 n제곱에 대한 역수의 개념이 A의 마이너스 n제곱. 음수 지수가 앞으로 이제 우리한테 주는 어떤 그 의미는 역수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음수 지수는 역수가 된다. 역수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수로 만들어야 돼. 역수로 만드는 분모에 오는 값이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역시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0에 대해서 역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니까요. 0은 아니어야 합니다. 자, 수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지수 자리에 오는 게 자연수였다가 자연수에서 0이라고 하는 값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해서 음의 정수를 추가함으로써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정수 범위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 정수 범위까지. 그죠?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지수를 정수까지 확장을 했다. 정수. 수의 범위가 확장된 겁니다. 자, 다음의 이야기는 A의 n분의 1제곱이에요. A의 n분의 1제곱. 이제 분수의 어떤 기본 단위 분수를 이야기하는데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저 분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A의 n분의 1제곱을 우리가 n제곱을 합니다. A의 n분의 1제곱을 n제곱하면 이것도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1제곱, A만 남게 되겠죠. 우리가 궁금한 게 A의 n분의 1제곱이니까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부분을 x라고 두면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이 값은 이 부분을 x라고 두면 x의 n제곱이 a가 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x의 n제곱이 a가 되는 이 상황의 x의 의미는 a의 n제곱근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 x는 a의 n제곱근을 의미하겠죠. 따라서 지금 x라고 하는 값을 a의 n분의 1제곱을 지금 x라고 둔 상황이기 때문에 요놈이 의미하는 바가 n제곱근 a를 의미한다. 분수를 조금 더 확장합니다. a의 n분의 m제곱. a의 n분의 m제곱은 a의 m제곱의 n분의 1제곱의 개념으로 잡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건 n제곱근 a의 m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해서 확장된 이 개념들을 잘 보세요. 분수지수는 거듭제곱근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고 거듭제곱근의 표현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수는 지수를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져 있는 것은 분수로, 다시 이게 거꾸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거꾸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거듭제곱근과 분수지수 사이의 어떤 관계, 지수 자리를 유리수인 분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거듭제곱근과의 개념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잡아주고 그러면서 여기서 지수 자리에 오는 값이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유리수. 자, 무리수는 유리수 지수로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는 A의 범위를 양수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 A가 음수가 되면 n이라고 하는 n분의 1제곱을 만들 때 그 n의 값이 음수가 되면 짝수가 올 수가 없어요. 짝수의 홀수 제곱근을 실수 범위에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A를 양수로 제한하고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저 수들에 대해서 분수 형태로 표현되는 저 수들에 대해서 이제 거듭제곱근과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다음 범위가 이제 실수인데 무리수라는 수의 범위로 이제 확장을 해야 되죠. 유리수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다음에 연결시켜야 되는 개념이 무리수로 연결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서 이 전체적인 실수의 범위에서의 어떤 그 지수 자리에 대한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데 여기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거야. 유리수나 무리수나 유리수는 그 분수로서의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무리수는 그 의미 부여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다만 유리수와 같은 방식으로 무리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했을 때
무리수라는 수의 무리수라는 이 값이 여기에 올라오는데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 무리수가 왔을 때 어떤 그 다음 계산들이나 이런 것들은 유리수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단지 이제 유리수, 무리수, 실수 범위로 확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밑에 오는 A라는 값은 양수로 제한하게 될 겁니다. 자, 지수를 자연수에서 0, 음해정수, 유리수, 또 무리수까지 포함된 실수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수 법칙이 딱 하나 단순화된 부분이 생기죠. 단순화된 부분이 생깁니다. 이게 나눗셈 부분입니다. 나눗셈.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을 지수의 크기에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뺄셈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상당히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이 역할을 지수가 확장되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지수가 확장되는 범위에서 자연수 지수일 때는 밑에 오는 값이 모든 실수였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이 밑에 오는 값은 모든 실수였다가 0이나 음의 정수로 확장을 시켰더니 분모에 오는 밑에 오는 값이 0이 되면 안 된다.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됐고, 그 다음에 유리수 범위 그리고 무리수 실수까지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 뒤에 있는 것들은 A라는 값의 범위를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로 제한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게 됩니다. 지수 표현에서 지수가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밑에 오는 값의 범위가 작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지수 자리에 오는 값들을 넓혀 나가는 과정에서 지수 법칙에 특히 나눗셈 부분에 대한 과정이 조금은 단순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